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작지만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요령들은 사실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고 식물을 더 건강하게 하며 수확량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첫 15가지 비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4번 비법은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 커피 찌꺼기 뿌리기. 할아버지는 항상 커피 찌꺼기를 모아두셨습니다. 블루베리, 진달래, 동백처럼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천연 영양 공급원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뿌리 주변에 커피 찌꺼기를 뿌리면 토양의 pH를 낮춰 안정적인 산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뿌리가 미네랄을 잘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유기물을 공급하여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흙을 더 부드럽게 만들며 수분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할아버지는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뿌리 주변에 얇게 뿌린 다음 부드럽게 섞어주고 몇 주마다 반복하셨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의 블루베리 덤불은 항상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는 버려질 것 같았던 것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딧물 퇴치를 위해 마늘 심기 할아버지에게 마늘은 결코 요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늘을 성가신 진딧물에 대한 천연 방어막으로 보셨습니다. 마늘 몇 쪽을 식물 뿌리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땅에 묻고 장미나 토마토 옆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늘의 유황화합물이 특유의 냄새를 풍겨 진딧물과 다른 많은 해충을 쫓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요리를 위해 마늘을 수확했고 동시에 꽃잎이 더 이상 진딧물 때문에 오그라들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식물을 보호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는 이 이중 기능은 마늘을 정원에 충실한 수호자로 만들었습니다. 3. 흰가루병 치료를 위해 희석한 우유 뿌리기. 어느 날 정원에 호박 잎사귀들이 마치 먼지처럼 하얀 막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에서 우유를 가져와 물과 우유를 9:1 비율로 섞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유 단백질이 햇빛과 만나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잎사귀 양면에 골고루 뿌리셨습니다. 결과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며칠 만에 하얀 막이 점차 사라지고 잎사귀는 다시 푸른색을 되찾았습니다. 이 비법의 유용성은 가족이 매일 사용하는 것을 활용하여 해로운 화학물질 없이도 식물을 쉽게 죽일 수 있는 흰가루병을 예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4. 속을 파낸 감제 씨앗 심기. 이것은 할아버지가 항상 미소 지으며 작은 땅의 마법이라고 불렀던 비법으로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감자를 반으로 자르고 속을 파낸 다음 몇 개의 씨앗을 넣으셨습니다. 감자 전체는 정원에 묻혔는데 위쪽 흙층이 수분을 유지해주고 감자는 천천히 분해되면서 싹이 튼 씨앗을 키우는 천연 비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유용성은 감자가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칼륨과 전분을 방출하여 건조한 흙에 직접 씨앗을 심는 것보다 어린 식물들이 더 강하게 자라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버려질 것 같았던 감자 하나로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녹색 계절의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5. 석회를 사용하여 칼슘 공급하기. 할아버지는 건강한 식물은 건강한 흙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비법 중 하나는 흙에 석회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석회의 유용성은 토양의 산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하고 뿌리가 잘 자리 잡고 줄기가 튼튼해지도록 돕는 요소인 칼슘을 공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식물을 심기 전에 할아버지는 고운 석회 가루를 얇게 뿌린 다음 표면을 부드럽게 갈고 며칠 동안 흙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의 채소밭은 항상 푸르고 싱싱했으며 뿌리 썩은 병이나 성장 지연을 겪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석회는 단순하지만 정원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슉! 바나나 껍질 묶기 정원에서는 할머니의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나 껍질조차도요. 할아버지는 바나나 껍질을 잘게 잘라 토마토나 고추나무 뿌리 근처에 얕은 구멍을 파고 묻으셨습니다. 껍질이 분해되면서 칼륨, 인, 칼슘 세 가지 필수 영양분을 방출하는데 이 영양분들은 식물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더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은 땅을 먹이고 땅은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하지. 이 비법의 유용성은 재생에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부산물을 정원 전체의 새로운 생명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이죠. 7. 잎을 푸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앱섬 소금. 가끔 정원의 식물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고 생기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식물이 엽록소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토양에 부족하다는 신호임을 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앱섬 소금 한 스푼을 물 한 통에 섞은 다음 토마토나 장미 뿌리 주변에 물을 주거나 심지어 잎사귀에 직접 뿌리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잎사귀는 다시 푸른색을 되찾고 훨씬 더 싱싱해 보였습니다. 앱섬 소금의 유용성은 마그네슘을 보충하여 식물이 햇빛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고 이는 광합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이것은 정원이 항상 빛나는 녹색 비밀이었습니다. 8. 꿀에 꺾고 오지 담그기 식물을 번식시키고 싶을 때 할아버지는 건강한 가지를 골라 마디 바로 아래를 잘라내곤 하셨습니다. 값비싼 화학 약품 대신 자른 끝부분을 순수한 꿀에 담그셨습니다. 꿀은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뿌리가 쉽게 싹트도록 돕는 천연 자극제 역할도 합니다. 그 후 꺾고지를 촉촉한 흙에 꽂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성공률이 너무 높아서 누구든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비법의 유용성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약간의 꿀도 새로운 정원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9. 채소 삶은 물부엌에서 채소를 삶거나 국수를 삶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 물을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물을 식힌 다음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버려질 것 같았던 이 액체의 유용성은 채소에서 녹아나온 많은 미네랄, 즉 칼륨, 인, 심지어 약간의 질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뿌리 주변에 부어주면 식물은 천연 비료를 공급받아 흙이 더 비옥해지고 잎사귀가 더 푸르고 싱싱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가지 중요한 점만 기억하셨습니다. 물은 완전히 식어야 하고 절대로 소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부엌의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시 정원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심. 메리골드 심기 할아버지는 정원 울타리를 따라 항상 밝은 노란색의 메리골드 덤불을 심으셨습니다. 단순히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유용성은 곤충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메리골드의 특유의 냄새는 진딧물, 선충, 그리고 다른 많은 해충들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마토, 고추, 향신료 허브 등 취약하기 쉬운 식물들 옆에 메리골드를 섞어 심으시곤 했습니다. 꽃이 피면 그 꽃들은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원 전체에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란 꽃 한 줄이 어떤 살충제 한 통보다도 가치가 있지. 할아버지가 남기신 15가지 비법들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정원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바나나 껍질, 채소 삶은 물처럼 버려질 것 같았던 것들부터 마늘이나 메리골드 같은 흔한 식물들까지 모든 것이 흙을 더 비옥하게 만들고 이 식물을 더 건강하게 하며 해충이 적은 정원을 만드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면 정원은 너에게 몇 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비법들 덕분에 정원은 풍성한 수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평화와 소박한 지혜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